저는 도시 최남단에 있습니다. 이곳은 홈메이커스에서 남동쪽으로 1시간 반 떨어져 거의 영국 남해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트 포레스터와 함께 있습니다. 케이트는 이곳에 오기 전 홈메이커스에서 저와 함께 제 일을 도우며 2회 정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트가 자신의 이야기와 어떻게 정원 가꾸기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런던에서 10년 동안 셰프로 일했어요. 개인 셰프였죠. 그리고 저는 식품 생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와 연결되고 싶었죠. 도시스로 이사한 후 저도 직접 재배를 시작했어요. 그게 약 4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청년들과 어린이, 가족들이 와서 먹거리가 어떻게 길러지는지 보고 또 요리하는 법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어디서도 잘 가르쳐지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채소를 키우며 저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정원에 밭을 하나 파봤는데 그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삽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구글에서 찾아봤고 그러다가 당신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당신에게 연락을 했고 정말 운 좋게도 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배웠죠. 첫 아침에 당신이 나타난 게 기억나요. 당신은 다른 자원봉사자와 달랐어요. 그리고 분명히 당신은 아주 유능한 여성이에요. 당신은 전문 셰프잖아요. 그렇죠?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죠? 네. 당신은 사업 운영에 익숙하고 능숙하잖아요. 네, 정말 많이요. 저는 오랜 시간 일하는 데 익숙해서 여기서도 도움이 돼요. 네, 하지만 런던에서요. 네, 그래서 런던을 벗어나서 땅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홈메이커스를 방문한 것이 정말 놀랍고 눈을 뜨게 해주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당신에 대해 느낀 건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임했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였어요. 당신은 금방 배워가고 있었죠. 그렇지 않나요? 확실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언제쯤부터 직접 해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나요? 아마 예전부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항상 제가 가고 싶었던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큰맘 먹고 뛰어든 거였어요. 이렇게 큰 규모로 하게 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텃밭을 가꾸거나 자기 정원이 있거나 홈메이커스에서 돕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밭 한 구역을 맡게 되면 고려하고 적용해야 할 요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막 이 땅을 얻은 거예요. 현지 농부들에 대해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계셨나요? 네, 그게 바로 콜린 앤드류스라는 이 지역분에게였어요. 그는 TN이라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콜린 앤드류스를 만났고 그는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랐어요. 그는 링우드 지역에 소규모 채소 농장이 많았던 걸 기억해요. 그는 제가 땅을 찾는 걸 정말 도와주고 싶어 했고 이 근처 토지 소유주들을 많이 알아서 일종의 협상을 했어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15년 임대 계약으로 사용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농부에 관행적으로 경작되는 땅에서 4에이커를 따로 임대받았어요. 네, 에이커면 미터법으로는 16,000제곱미터예요. 꽤 큰 땅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원예랑은 다르죠. 저희는 1에이커도 안 되는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시장용 채소 재배 구역은 원래 1에이커이고 꽃도 많이 키워요. 이미 엄청 커요. 이미 엄청 커요. 홈메이커스. 저는 3분의 1 에이커를 경작합니다. 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응이 정말 좋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다들 지역 음식을 사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가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그분들이 무경운 농법이나 토양 건강 또는 화학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역산인 건 이해합니다. 그 점은 잘 알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걸 응원하고 싶어 해요. 방금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얘기하셨죠?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이유,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소규모 채소 농장에 직접 가본 적이 없거든요. 소규모 채소 농장이 많지 않고 개방된 곳은 거의 없어요. 저희는 지역사회 공익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판매만을 위한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기에 지역사회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여전히 사업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유지되어야 하니까요. 지금은 자원봉사자들만으로는 그러니까 의존할 수 없어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계속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해야 해요. 네. 그리고 일이 정말 많아요. 네, 케이트. 여기에 와서 케이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조금 들었기 때문에 정말 감명받았어요. 저는 홈메이커스에서 정말 바빴고 케이트도 여기서 바빴어요. 가끔 이메일도 주고받았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로 오면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온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네, 정말 시간 많이 썼어요.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라요. 제가 말했듯이 정말 생각해야 할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물 공급이 어디에 있는지, 입구는 어디인지, 울타리를 치고 있는지 등등요. 인프라 측면에서 무엇을 설치할 건가요? 그리고 그건 저희가 아직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돈이 많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폴리터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손으로 무게문 밭을 만드는 것만 해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그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자재를 들여오고 퇴비를 구하고 우드칩을 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를 찾는 등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괜찮은 퇴비화 시스템 등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퇴비화 시스템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정말 임시 방편이고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해요. 멋진 퇴비화 공간을 보고 나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번 가을에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한 저희는 현재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세척 및 포장 공간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러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겠죠. 저희는 최근에 가제보를 빌렸는데 바람에 펄럭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불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랑 몰리예요. 그리고 리사도 함께하고 있어요. 저랑 몰리는 친구인데 둘 다 땅 한 조각을 얻어서 그 땅을 되살리고 흙을 되살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몰리는 야생화 구역을 맡고 있어요. 여기 흙이 죽어 있었죠? 여기 오셨을 때? 네, 수십 년 동안 밭갈이가 되어 왔고 비료도 많이 뿌려졌고 제초제도 많이 사용됐어요. 제초제도요. 네, 슬퍼요. 그리고 그게 보여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봐요. 네, 그렇지만 이게 무경운 농법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원래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보시면 주변을 둘러보면 작물의 품질을 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진딧물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포양 먹이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기초적인 단계에서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제 말은 이건 정원 가꾸기에 쉬운 토양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 소규모 채소 재배용 땅은 아니고 모래와 자갈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맞아요. 네, 정말 그래요. 배수가 잘 되는 건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겪은 이번 같은 여름에는 그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됐어요. 네, 이번 여름은 정말 엄청나게 건조했잖아요. 우량계를 꼭 하나 구비해야 해요.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우리는 우량계도 필요하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관계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식물에 물을 직접 주고 계신 거예요? 주로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정말 말도 안 되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새로운 땅에서 이런 일들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모든 걸 완벽하게 고려할 순 없잖아요. 정말 좋은 말똥 공급처를 찾았기 때문이죠. 아니면 말 자체를요. 네. 그리고 정말 많이 정말 많이요. 그래요. 수백 톤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가능하게 만든 거죠, 정말로. 그리고 그게 바로 비옥도의 주된 원천이에요. 네, 저희는 해조류도 사용했습니다. 뭐라고요? 해조류를 직접 따러 가신다고요? 아니요, 저는 유기농 해조류 비료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여기에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우드칩도요.
구할 수 있어요? 네. 우드칩은 이 근처에 다양한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나무 관리 회사와 길 위쪽 트리멘더스도 있고 저희는 뉴포레스트 바로 옆에 있어요. 많은 곳이 있습니다. 또한 다년생 잡초가 없어 더 쉽습니다. 다년생 잡초는 없어요. 그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저희도 1년생 잡초는 꽤 많이 겪었어요. 몇 가지 정도는요. 꽤 많았죠. 다 개수까지인가요? 개수까지요. 명아주이에요. 명아주, 메이위드요. 메이위드가 과수원의 자생화들을 많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혼합과수원을 조성했는데 140그루가 넘는 나무가 있어요. 또 새로운 생 울타리도 심었고요. 그리고 그 나무들 거의 모두가 살아남았어요. 거의 다 살아남았어요. 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건조한. 봄과 여름. 네,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생울타리도 있잖아요. 우리에겐 생울타리가 있어요. 13가지 다른 종, 토종 여러 수종을 섞어 만든 생울타리예요. 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추가 시간인 거죠, 알겠죠? 2년 차에 들어가면 적어도 그 일은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 말은 당신이 많은 걸 해냈고 폴리터널도 설치했다는 거예요. 네.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도요.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완성까지 한 달 정도 걸렸고 프레임은 있었지만 바람 때문에 비닐을 오래 씌우지 못했어요. 네. 여기엔 사슴이 많아서 울타리 설치 등 다양한 일이 있었어요. 울타리는 꼭 필요합니다. 와, 이건 사슴도 못 들어오겠네요. 네, 이건 사슴도 못 들어오고 토끼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틈이 있어서 토끼가 몇 번 들어온 적은 있지만 대체로 괜찮아요. 이제 유일한 문제는 새들이에요. 그렇죠? 자고새. 자고새는 식물 뽑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자고새들은 사냥을 위해 사냥터 관리인들이 풀어놓은 새예요. 네, 맞아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날아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비둘기들도요. 하지만 우리는 비둘기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비둘기들은 어린 배축과 작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이 정도 규모에서는 충분히 확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알아보니 스캐폴드 그물망이 엠바이로 메쉬보다 가장 저렴한 대안이더라고요. 우리는 자외선에 강하지 않은 플리스 때문에 좀 악몽 같은 일이 있었어요. 네, 자외선에 견디지 못하는 부직포였죠. 정말 운이 없었죠. 모두 부서져 바람에 날아갔어요. 그것도 또 다른 요인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터널용 활대를 충분히 구하는 것도요. 이제는 물 파이프 같은 것도 좀 받았어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그건 비싸요.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합쳐지면 부담돼요. 또 크라우드 펀딩을 할 거예요? 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걸 좀 해야 하거든요. 더 많은 텃밭을 만들고 싶고 실제 재배 공간도 확장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진짜 수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재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트, 어떻게 판매하고 있나요? 쉬운가요? 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웠어요. 처음에는 좀 느렸지만요. 그래서 저희는 CSA, 전기 채소 꾸러미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약 25개 정도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기에 그 정도면 충분해요. 첫 해에 그 이상은 모든 걸 직접 수확하고 있어요. 모든 걸 직접 수확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하고 있죠. 네. 정확히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큰 배움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지역 농장, 직판장에도 판매하고 있고 그린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에도 납품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지역의 개인 셰프에게도 판매하고 있고 또 빵집에도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조금씩 나눠서 보내고 있죠. 주로 다 와서 직접 가져가나요? 아니면 네. 주로 직접 와서 가져가고 몰리는 자신이 사는 다른 지역에 두어 건 배달도 해요. 근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더 많았어요. 그게 정말 멋진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확하고 판매하는 가격이 시간당 얼마 정도 되는지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해본 적 없어요.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정말 큰 주제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그리고 꽃을 파는 것만 봐도 정말 웃긴 게 사람들이 한 다발의 꽃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요.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에너지를 줄 당근 한 다발보다도요. 네, 정말 다르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건 이곳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식품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그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로 인해 아프게 된다는 것도 보고 있어요. 슈퍼마켓 음식이 가져야 할 영양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다시 뿌리를 찾고 또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의 생활 방식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이를 지속하며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지 고민하는 거죠. 정말 그래요. 혹시 우리에게 강좌 같은 거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배우고 있는 점이 그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올해는 당연히 준비하느라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음식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그리고 그 재료로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대한 강좌를 열 수 있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필요로 하는 그 깊은 연결감 있잖아요. 훌륭한 채소를 기르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만약 그걸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혹은 수확이 많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알다시피 그 기술이 필요해요. 그 기술이요. 집에서 해주신 음식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이들도 참여하길 원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친구들이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 아이들이 땅에서 자라는 처음 보는 식물을 보고 얼마나 신나하는지 봤거든요. 그게 정말 영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했듯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점원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즉 아이 친화적인 수학 구역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직접 경험할 수 있게요. 그리고 사실 뭐랄까 만약에 그 아이들이 조금 망가뜨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판매해야 하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마음에 들어요. 죄송해요. 당근을 뽑는 얘기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집에서는 당근을 절대 안 먹는다고 하셨죠? 맞아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라서 아이들이 정말 신나하죠. 네. 네, 토양 미생물이 주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궁금해하는 또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식물이 자라는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토양이 반드시 그 과정에 포함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토양의 건강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영양가 높은 음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교육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이야기가 꽤 긍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네요. 제 말은 미래를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좋은 비전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셨죠? 네, 있어요. 저는 해마다 이곳이 어떻게 성장해 갈지 계속 상상해요. 특히 과수원과 토양이 점점 좋아지는 것도 그래요. 바라건대 앞으로는 작물의 품질에서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꼭 끝까지 해내고 싶어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5년 임대 계약을 맺었고 이미 여러 방면에서 정말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정말 큰 보람이 돼요. 그리고 그게 저를 계속 버티게 해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 재정적으로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몰리가 강의를 하거나 사과 수확 행사를 열거나 가공 보존하는 날을 마련하는 등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땅을 단순히 한 가지로만 보는 대신 우리는 그 땅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멋지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함께.